에, 여러분들 진정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참으로 복덕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올릴 말씀의 주제는 교류사덕과 보시감사입니다. 이 말은 교류사덕 좀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어때요? 교류사덕이라면 감이 어떻게 느껴져요? 교류는 인간관계 교류입니다. 사덕은 네 가지 덕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인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또 인간 관계 문제가 이 세상살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답이 사덕이에요. 이 사덕, 네 가지 덕이 전부다. 그 말이 원리적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너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관계 형성이란 네 가지 뿐이에요. 그 말은 플러스를 주거니 받거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플러스를 주고 플러스를 받고 마이너스를 주고 마이너스를 받고, 이것이 전부거든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로 인간관계를 하는데 이 네 가지에 상응하는 당위론, 덕성이 필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중에서 1번, 2번이 이 시간 20분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주거니 플러스를 주거니 플러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주고 플러스를 받고 마이너스를 주고 마이너스를 받는데, 이 시간에는 플러스를 주고 받는 이 부분을 나누겠다고 해요. 그러면은 플러스를 준다, 플러스를 받는다 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플러스를 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플러스를 주게 되면 내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물론 마이너스를 주고받으면 서로 안타까울 일이고요. 자, 그러면은 플러스 주는 것을 국어사전에 뭐라고 그래요? 보시라고 그럽니다. 순수 우리말로는 배품이죠, 배품. 그래서 베푸는 것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답 1호, 특호, 이것은 베푸세요. 베풀면 다 해결됩니다. 주라고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라고요. 그래서 보시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의 제1덕목이고 제1덕성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플러스를 받았다 할 때는 어때요?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자면 보시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해야 할 당위 1번이 있다고 하면은 베푸는 거 보십니다. 그 다음에 당위 2번이 있다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었을 때, 내가 상대방으로 인하여 기뻐졌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간단합니다. 땡큐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예요. 입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푸는 일과 베풀음을 받았을 때는 감사할 일, 이것이 인생에서, 인간 관계에서 절체절명으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 물을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인간관계가 좋아질 때 보면은 무엇인가 받을 때 좋아져요. 줄 때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 베풀어서 나빠할 사람 없어요. 내가 베풀게 되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온전히 베풀어 버리면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품은 필요한 것이지요. 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는 뭐예요? 땡큐 해야지요. 받고도 그냥 이러고 있어 버린다 이러게 되면은 이건 무엇이 자연스럽지를 못하지.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바늘끝 하나를 받더라도 바늘끝만큼 감사함이 일어나서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해요. 받았으니 감사해야 순리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감사하기, 또 보시하기, 감사하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론이 너무 쉬운 듯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됐네요. 맞네요. 나 보시하고 살랍니다. 감사하고 살랍니다. 이 정도로 나 그 사람 못 믿어요. 보시하고 살랍니다. 결심은 수만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천은 어떠냐? 썰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 덕성이 길러져야 돼요. 보시 덕성이 길러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보시 안 합니다. 또 이분 은혜에 감사한다. 이 부분도 이분 은혜에 당연히 감사할 것 같지요?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때요? 은혜는 입었는데 감사 표현 안 하고 살아가 버려요. 더군다나 가까운 부모로부터 입었다, 형제로부터 입었다 하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 표현 안 하고 살아가 버립니다. 그래 감사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니 중요한 줄 알지만 안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랙티스, 실습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시 덕성이 길러지게 하려면 보시록을 만드세요. 보시록 페이퍼 공책을 하나만 수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달에 내가 보시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딱 정하라고요. 그래서 이달의 보시록에다가 이달 1월달의 보시 해놓고 1월달 한 달 동안에는 내가 이것을 하면 좋겠다. 어머니한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전화 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더해서 이달에는 어머니에게 8번 전화를 할란다. 이런 거예요. 어머니에게 내가 용돈을 붙여준다 해놓고 안 붙여줘 버리고 하는데 용돈 잊어버리지 않고 붙여드려야 되겠다. 또 용돈을 내가 10만 원씩 붙였는데 12만 원씩 붙여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식으로 가장 쉽고 간단하고 큰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부터 하세요. 내 마누라한테, 내 남편한테 내가 이달 한 달에는 내가 통 안 하던 짓거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발을 좀 씻어줘 봐야 되겠다. 그래 놓고 그냥 세숫대에 딱 갖다 놓고 여보 이리 와 앉아봐요. 자, 오늘 내가 조금 안 하던 짓거리 해볼게요. 그러고 발을 한번 씻어줘 봐요. 수건도 갖다 놔두고 비누도 갖다 놔두고 씻고 다시 물 갖다 해서 닦아주고 닦아줘봐. 뭐도 여기 와도 보니까 다 와이프 있고 남편 있고 하겠는데 그거 몇 번이나 해봤어요. 그런 것도 좀 해보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지압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또 남성네들 아내한테 사랑한다 표현 몇 번이나 하고 사냐면 한 번도 아직 안 해봤다고 하는 그런 남자들이 정말 답답할 일이에요. 그래서 쉬운 것, 크게 공을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라고요. 해야 될란다 해가지고는 안 돼. 보시록을 만들어서 써놓고 실천했으면 체크하면서 보시를 한 달 해봐, 2달 해봐 이래가지고 10달 정도 하게 되기 때문에 몸에 익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입은 은혜들이 무엇인가, 이달에 내가 감사할 것을 한번 써보자 그래 놓고는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많이 쓰지 말고 이달에는 내가 그때 무엇을 은혜를 입었는데 아직 표현을 못했다 한 것들을 메모를 해요. 딱 해놓고 감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 전어로 표현을 해요. 전어로 표현을 하게 되더라도 좋아요. 만나서 표현해요.
또 똑같은 감사, 똑같은 보시 거듭해요. 감사 한두 번 하게 되면 감사가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표현을 딱 해봐요. 나는 그 감사록을 만들어서 참으로 내가 덕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 표현을 딱 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리둥절한 듯 하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는 3번, 4번까지 표현해 준 것이 있어요. 보시와 감사, 이것이 몸에 익어들어야 됩니다. 익어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시록을 기록하면서 한동안 보시행을 해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록이라고 하는 수첩, 교류사 등 노트를 한 권에다 만들면 좋습니다. 그 수첩 거기에다가 감사록, 이달에 감사할 것은 이것을 꼭 감사 표현을 하리라. 이런 것 입은 은혜, 입은 은혜, 입은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리라 하고는 그 감사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감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유념해야 될 것은 감사를 위한 촌철입니다. 입은 은혜에 깨어있으라 라는 촌철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늘 입으면서도 그 은혜에 깨어있지를 않게 되면 자연히 어때요? 입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와지지.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라고 깨어있는 마음가짐이 딱 되게 되면 절로 감사합니다가 나와지게 되지요. 그래서 입은 은혜에 깨어있는다라는 하나의 촌철로 유념하시고 진정 여러분들 은혜 입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빕니다.